자, 하여튼 오늘 받았던 그 시험지는 10개짜리, 많으면 11개도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더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일요일마다 그거 하나씩 볼 거니까. 그러니까 7시에 늦게 오시면 안 돼요. 뭐 그냥 본인이 조금 시간 더 쓰고 싶으면 한 10분이라도 빨리 오세요. 그냥 시험지 책상에 제가 놓을 테니까 그 일요일마다 볼 거고, 토요일 날은 27개짜리 모의고사 아니면 30개짜리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리려고 제가 모의고사 계속 사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합성함수의 그래프, 이거는 사실상 합성함수를 그려서 푸는 놈들도 있는데 이거 굳이 그릴 이유가 있는 건가? 왜냐면 이게 지금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리고 있으면 재능 낭비예요. 재능 낭비. 뭔 말인지 알죠? 예. 2의 제곱분의 15는 대충 얼마쯤 되죠? 아무튼 4보단 작죠? 예, 확실한 건 4보단 작잖아요? 그러면 한 이 정도 있다 해볼까? 자, 얘가 y는 2의 제곱분의 15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예,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언제 얘가 2의 제곱분의 15가 되는가, 이게 필요하니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하면 fx가 알파인 거, 물론 이건 연계겠죠? 그죠? 네. fx가 베타인 거, 그 다음에 fx가 감마인 거, 이렇게 세 개를 보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나는 합성함수 그리지 말라고 이 숫자가 나왔다고 보거든. 왜냐면 이걸 하려면 베타나 감마가 4를 넘느냐, 베타는 일단 안 넘겠지, 2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베타는 사실은 2보다도 작으니까 얘는 3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감마를 판정할 때 감마가 4를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잘 모르겠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4를 넣어보잖아요? 그럼 얘가 4, 얼마예요? 2의 제곱분의 16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시면 출제 의도는 합성함수 그린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4 여기 있어. 그러면 감마는 4보다 커. 그러니까 감마는 이렇게 그어지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거 한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개. 이해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등 마스터. 이 143번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에 잘 대응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제 다루는 문제 중에서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걸 그냥 본인이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주로 그리는 그래프는 극점이 좀 모여있는 중점적인 그래프들을 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3차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말잖아. 여기까지 안 그리잖아. 여기까지 안 그리잖아. 뭔 말인지 알죠? 예. 유의미해 보이는 좁은 영역만 그려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바깥쪽에서는 상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쪽을 터치했을 때 상상하지 않고 자멸하는 학생들, 상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두 번째로는, 얘는 그 케이스는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아주 좁은 영역에서 그래프를 움직여도 그래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 즉, 이 정도는 내가 움직여도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0에, 뭐 예를 들어서 0에 우측 접근해서 그래프를 살짝 움직이고 싶은데 한 이만큼 띄워놓고 이 정도는 우측이지? 근데 완전 양상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그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산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그래프를 질질 끌고 오는 게 두뇌가 피곤하기 때문에 이 정도 있다고 치자. 이지랄 하니까 자꾸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로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문제를 틀린 이유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건 딱 그것 때문에 틀리는 문제인데, 일단 박스 안을 해석하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x-인데 1 이상의 실수니까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하면 gx는 당연히 fx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앞에가 음수니까.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gx는 fx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 상태에서 h'2,2분의 1하고 h'a를 구해야 해요.
그러면 hx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hx가 뭐냐면 이걸 만족하는 일참수 중에서 기울기의 최소값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직선을 그어가면서 판정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를 그릴 건데 fx는 1부터 2까지는 lnx를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2의 우측에서는 lnx를 평행이동할 건데 아래쪽입니다. 왜냐면 t가 양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t 알려주면 위로는 안 갑니다. 무조건 아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조금만 과장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2라고 해보죠. x는 2. 그러면 여기 이 정도를 1이라고 할게요. 그럼 1에서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여기가 채워져 있냐 안 채워져 있지? 그럼 여기 채워져 가지고 원래 이렇게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 한 번 더 그릴게. 매끄럽지 않았어. 별로다. 이거부터 다시 그릴게. 그래프의 모양이 지금 예쁘고 싶어서 제가 이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제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알죠? 아, 내 마음 같지 않네. 왜 이러지? 너무 멀리 잡았나? 아, 진짜 이렇게 이 정도로 할게요. 네. 제가 되게 좁은 영역에서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릴 거잖아. 근데 얘들이 한 이 정도 내놓고 시작하는 게 문제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진짜 여기 뽀짝 붙어있다고 생각해보자. 알았지? 그러면 1과 2 사이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직선이고 2보다 바깥쪽에서는 위쪽에 있는 직선을 얘기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울기가 제일 작아야 된대.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직선은 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 맞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얘를 한 이 정도 내렸다고 해볼게. 학생이 상남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뽀짱이 옆이네. 예. 누가 다 뽀짱이 옆이 아닌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를 만족하는 애가 어떻게 나오냐면 접선이구만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접선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 문제를 풀겠습니까? 무조건 못 푸는 거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t의 값이 아주 작다면 t의 절대값이 아주 작다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울기예요. ht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적당히 크면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로 스위칭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곧 무엇일 때? 접선의 기울기일 때겠지. 그때 이제 스위칭이 발생하겠죠. 이 차이를 인지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차이를 인지하고 시작을 해도 쉽지는 않아요. 자, 볼래요? 이 점의 좌표는 사실상 뭐냐면 2,1-t잖아요. 밑에 내려가도 2,1-t입니다. t가 변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ht라는 게 그냥 이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치면 2-1분의 1-t죠. 어차피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ht니까. 그러면 이 t의 범위가 무엇이냐라는 거 알면 되잖아요. t의 범위가 무엇이냐는 뭘 가지고 알면 된다고 아까부터 얘기했죠. 2,1-t가 접점일 때. 그러면 2-1분의 1-t가 뭐하고 같으면 되지? 뭐하고 같으면 돼? 저거 미분해서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죠. 이렇게 같으면 되죠. 예. 그러니까 1 마이너스
E-1D 2-2t일 때니까 t가 얼마 나오니? 2분의 1 나오네요. 그래서 이때는 t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인 겁니다.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 2분의 1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얘를 미분하는 건데 얘는 어차피 t에 관한 1차식이라서 그냥 2-1분의 -1이에요. 얘가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독립변수가 0과 2분의 1 사이라고 하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값인 거지.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그냥 2-1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자, 두 번째로 이제 H'A를 구해야 되잖아. H'A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로 문제야. 자, 얘를 조금 더 내린 거 가지고 아니 좀만 더 내려볼까? 좀만 더 내려볼게요. 접점이 더 잘 보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저거는 접점이 잘 안 보이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풀어볼게요. 아이씨. 선생님 성격 좋아요. 네, 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접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접점을 또 잡아야 된단 말이지. 여기 접점을 알파, 마이너스 t 플러스 ln 알파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까지 됐나 친구들? 그럼 아까 우리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보면 알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ln 알파 이게 알파분의 1이다. 이거밖에 모르는 거잖아.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HT가 뭐냐면 당연히 알파분의 1이죠. 저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나름 정리를 해가지고 AT가 알파분의 1을 넣고 싶어서 얘를 마이너스 t 플러스 ln 알파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 정도까지 고칠 수 있거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대입을 하면 부호까지 바꿀게. t 마이너스 ln 플러스구나. 플러스 ln 부호 바꾸니까 그죠? 예. ht 는 ht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뭘 시도한다고 학생들이? 이걸 자꾸 HT에 대해서 풀려고 한다고. 근데 그런 짓을 미적분에서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음함수 미분 이용해서 가는 거. 아예 식 못 쓰게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가 왜 주어졌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저걸 준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네가 필요한 건 H'A 아니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양변을 그냥 t에 대해 미분해라 이 소리예요. 이 상태에서 양변을 t에 대해 미분하시면 1 더하기 ht분의 h't가 되겠죠. 이게 그냥 h't가 되고 여기에다가 그냥 t는 a를 대입하세요. 자,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1 이건 모르는 거니까 h'a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2 더하기 잠깐만 역수구나. 2 더하기 곱하면 되죠. 얘도 모르는 거잖아. H'A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H'A는 2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2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이죠. 둘이 곱하면 이해되는 거고 지금 A가 뭔지도 몰라. 그지? 그 다음에 HT가
혹은 H'T가 T에 관한 식으로 쓰여져 있지도 않아. 그래서 상관없다니까. 그냥 관계식만 있으면 뭘 구할 수 있다?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관계식만 있으면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 자꾸 뭐뭐는 이렇게 풀고 싶은 건 굉장히 수학투적인 사고예요. 알겠어요? 그게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미적분에서는 그런 거 시도하면 그냥 망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관계식 나왔으니까 됐다. 이제 나는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야지. 어쩌지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는 것도 안 돼. 그냥 관계식 나오는 순간 나는 풀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두 가지만 강조합니다. 그래프가 아주 미세한 움직임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움직이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두 번째로는 관계식만 있으면 반드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양함수 형태를 고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다 푼 거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됐죠? 44번을 보겠습니다. 44번은 근데 별 문제 아닌데 그렇지 않나?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 L은 이미 있잖아요? 그럼 정삼스럽게 그냥 그거 보자고. 이렇게 하나 긋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그으면 접선이어야 되는데 선생님 하나도 안 정삼인데요. 죄송해요. 요 정도면 좀 우겨볼만 하죠. 여기 약간 정삼스럽지 않아요? 어쩔 거야 내가 정삼이라는데 그냥 예 선생님 정삼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정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를 알파, F, 알파라고 볼 수 있고 여기를 베타, F, 베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정삼각형이 있으니까 정삼각형이 있으면 변의 길이가 같다고 해서 이걸 풀려고 하면 진짜 좀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가 있다고? 각도를 푸는 게 훨씬 좋아 보이죠? 60도. 예. 그러려면 각각의 기울기가 필요해요. 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베타분의 루트 3. 얘 기울기는요? 알파분의 루트 3이죠. 얘 미분해서 그냥 대입만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기울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용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 이 각이 이루는 각이 탄젠트가 60도다. 이거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면 기울기를 가지고 덧셈 정리를 빼서 하는 거죠? 설마 잊으신 건 아니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식 받아 써보면 1 마이너스 알파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리고 알파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죠? 얘가 루트 3이다. 잠깐만 왜 알파로 썼냐? 베타로 써야 되지 않냐? 다시 쓸게요. 20도 맞는 식일 건데 얘 가지고 해야 돼. 지금 이각 잡고 있으니까 알겠죠? 네. 그럼 1 더하기 안 된다. 베타분의 루트 3 알파 가지고 하는 게 맞네. 저각이니까 얘하고 얘잖아요. 맞게 쓴 건데 왜 지웠지? 맞게 쓴 거예요. 다시 쓸게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알파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루트 3이다. 이거 먼저 풀어요. 그럼 알파를 알겠지? 분모 분자에 2알파를 곱할까? 그러면 2알파 마이너스 3 그리고 루트 3 2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 얘가 루트 3이다. 얘를 풀면 알파는 5가 나옵니다. 그냥 1차 방식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맞잖아. 그래서 저 각도 60도다. 저거의 탄젠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 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합시다. 알겠죠? 예. 그러면 알파 1 마이너스 알파가 5니까 5분의 루트 3 베타분의 루트 3 그리고 베타분의 루트 3 마이너스 5분의 루트 3 여기 플러스죠. 얘도 루트 3입니다. 마찬가지로 5베타 곱하시면 5베타 더하기 3분의 루트 3 곱하기 5 마이너스 베타 얘가 루트 3이다. 그럼 베타는 3분의 1 넣는 거고.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탄젠트의 덧셈정리 이용해서 해석하는 거 이미 했던 거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이거야?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죠 진짜. 알 수가 없다. 그냥 이때 유난히 앞쪽도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애들이 29번에서 그냥 시간을 못 쓰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에요. 145번 정수 n에 대하여 a, 0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개수. 그 접선의 개수 문제는 수학2에서도 3차 함수를 가지고 많이 나오죠. 4차 함수를 가지고도 많이 나오고 이제 변곡점을 경계로 접선의 개수가 변경되는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그걸 좀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이용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얘 도함수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계 도함수 좀 있어야겠죠. 근데 얘는 우리한테 되게 친한 아이잖아. 그 뭐지? x2의 x의 미분하고 똑같은 거잖아. x2의 x는 미분하면 미분할수록 상수항 1씩 증가하고 적분하면 적분할수록 상수항 1씩 감소하거든? 이미 경험으로 다 알잖아. 미분해봐야 알아. 그냥 상수항 1 증가하고 미분했으니까 상수항 1 더 증가하고 미분 한 번 더 했으니까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얘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리려고 시도를 해볼게요.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양의 무한대로 가고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냐고.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지 내가. 음의 0이요. 음의 0이요. 그래야 x축 아랫부분에서 판다는 게 딱 보이잖아요. 아주 매끄럽게. 그러니까 0도 방향을 좀 읽으세요. 그게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0도 좀 방향을 읽으면 왜 안 써져? 아이씨. 아 진짜 이상하네. 뭐야 이거? 야 이상. 잠깐. 고장인가? 그러지 마. 음의 0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어차피 뭘 찍어요? 극소를 찍죠. 극소를 찍고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극소의 위치가 뭐냐면 n-1이니까 너가 n-1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다 변곡조수 하나 그어놓고, 아직 내가 보기 읽어보지도 않잖아. 근데 딱히 읽어볼 필요 없어. 안 읽는 거거든. 이거 해놓고 나서 읽어도 돼. 알겠지? 여기는 n-2가 되겠죠. 변곡접선을 구해보잖아요. 얘가 뭐 나오냐면 이 점이 n-2, 마이너스 2의 n-2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y는 마이너스 2의 n-2제곱
x 마이너스 n 더하기 2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2제곱이 돼요. 그럼 x좌편 구하려면 y에 0 넣어가지고 정리하면 되니까 0 넣어가지고 정리하면 n 마이너스 4죠. 여기가 n 마이너스 4예요. 이해하시겠죠? x축 위의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 영역은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몇 개 그을 수 있어? 두 개 그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냐?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그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를 그을 수 있겠지. 왼쪽은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 같은 이유로 두 개를 그을 수 있는 게 여기죠. 여기. 이런 식으로 하나를 그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를 그을 수 있겠죠. 없잖아. 네. 그리고 이 사이 있죠. 이 사이는 접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연계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고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fn을 써보자고. 얘는 두 개이거나 한 개이거나 0개야. 두 개일 때 언제 두 개야? a, 0이라며. 그럼 a가 n-4보다 작으니까 혹은 여기는 n이죠. n. a가 n보다 크거나, 맞아? 그러니까 a가 n보다 크거나 a가 n-4보다 작으면 a 플러스 4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죠. n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fn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n이 a이거나 a 더하기 4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a가 n-4거나 a가 아니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때는 n이 a보다 크고 a 더하기 4보다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보기를 읽지 않았어요. 네. 자,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보기를 읽는 겁니다. a가 0일 때 f4는 1이다. 참이죠. fn이 1인 정수 n의 개수가 1인 정수 a가 존재한다. 불가능합니다. a와 a 더하기 4를 같은 정수가 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1부터 5까지 fn이 5를 만족한다고요? 근데 이 5를 만족하려면 2 더하기 2 더하기 1이어야겠죠? 어차피 5니까 1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럼 2 더하기 2 더하기 뭐 4 더하기 이런 거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0, 1, 2밖에 안 되는데 2 더하기 2 더하기 1이에요. 이렇게 해서 5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n이 1, 2, 3, 4, 5를 얘기하는 거니까 존나 헷갈리게 되네 식이. 마이너스 1, 3. a가 마이너스이면 되네요. a 마이너스를 밑에 식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죠? 예. 3이어도 됩니다. 3도 그냥 밑에 넣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어차피 두 개 하나고 얘는 시그마는 5개니까 나머지 0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00, 둘, 둘, 하나 이런 식이잖아. 근데 얘 배치를 보면 뭐 둘, 하나, 000이나 00, 하나, 둘, 둘 이런 꼴이어야 되죠. 아니 그래프를 보면 둘, 하나 맞잖아. 둘, 하나, 000 뭐 이런 꼴이거나 그제? 아니면 000, 0, 하나, 둘 아니구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00 죄송합니다. 예. 둘, 둘, 하나, 00 이거나 00, 하나, 둘, 둘 이어야 되잖아. 그걸 만족하는 애가 얘들 둘이라고. 넣어서 봐도 되지만 밑에서 읽으면 돼요. 밑에서 읽으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만 멀쩡하게 그려낼 수 있으면 그냥 보기 판정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되게 이제 내기 좋아하는 소재의 문제라서 그냥 진짜 당장 11월에 수능 보러 들어갔는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 나와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올 게 왔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면 매끄럽게 풀어내시면 좋겠고요. 146번 보겠습니다. 1보다 큰 상수와 실수 t에 대하여 y는 ax제곱 위의 점 t, a t제곱에서의 접선을 L 그럼 L을 그냥 쓰면 되죠. 네. A를 지나고 L의 수직인 직선 일단 식은 필요하면 좀 더 구하는 걸로 하고 그림이나 한번 그려볼까요? 1보다 크다 저런 걸 명시해 주는 이유는 그림 좀 그려봐 라는 뜻이니까요. 명시 안 해주면요? 뭘 명시 안 해주면 두 개를 그려봐 라는 뜻이지 뭐야. 0과 1 사이일 때랑 1보다 클 때랑 그죠? 네. 그럼 y는 ax제곱이 이렇게 간다고 할게요. t, a의 t제곱에서의 접선이니까 접선은 그거 보죠. 얘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를 제가 지금 A라고 잡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법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럼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된 겁니다. 아슬아슬했네. 여기는 수직입니다. 물어보는 게 AC 대 AB죠. 근데 AC 대 AB는 사실상 뭐냐면 X좌표의 차의 비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닮음인 직각삼각형을 메이드하면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일 거 아니냐고 그냥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X좌표의 차의 비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식을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Y'은 AX제곱 ln A죠. 여기서는 접선의 방식을 그냥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절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법선의 방식을 쓰는 게 좋아요. AT ln A분의 1 X 여기가 이제 T, A의 T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의 좌표는 X절편이니까 Y의 양수 정리하시면 A의 T ln A 플러스 T가 되겠네요. B는 Y절편이니까 0, A의 T제곱 ln A분의 T 더하기 A의 T제곱이 될 거라고 왜 또 B라고 써놨어? C죠. 네. 됐니? X좌표 차의 B라고 했으니까 FT가 그냥 뭐냐면 T분의 AC가 위에냐? 그럼 T가 위에예요. 그리고 A의 T ln A가 밑에죠. T를 빼니까 X좌표 차라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ln A분의 1 TA의 마이너스 2T라고 보는 게 좋겠네. 왜냐면 얘의 최대의 위치를 물어보니까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미분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렇게 곱이면 되겠죠. 정리하시면 A의
2t ln a분의 1 얘는 어차피 부호 결정권이 없으니까 1 마이너스 2t ln a가 됩니다. 여기에 1 넣으면 0이다 해서 되고 아니면 저걸 풀면 2 ln a분의 1이잖아요. 그죠? 예. 얘가 1일 때 다라는 얘기니까 a가 루트 2다 라는 걸 할 수 있네. 이런 건 되게 쉬운 거 아니냐 얘들아? 이제 이런 건 뭐 그냥 4점이냐? 3점이지. 3점 같이 생겼더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점이면 행복한 세상인데 역시 4점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자, 다음 148번을 보죠. 47번도 해요? 최근에 이거 비슷한 문제 우리 푼 거 같은데 그렇지 않냐? 49도요? (147번) 최근에 비슷한 문제를 필라나베에서인가 설명한 거 같은데 아니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거 얘가 2차 함수니까 선대칭이잖아요. 근데 얘도 선대칭이에요. 어차피 얘도 선대칭일 거거든요. 그럼 선대칭 함수끼리 같은 선에 대해 대칭이에요. 심지어 그지? 같은 선에 대해 대칭이니까 그냥 gx 자체가 선대칭이에요. 나 지금 머릿속으로 이게 대칭이면 2를 태우면 대칭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선대칭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든 거리만 같으면 뭐가 같다? 함수값이 같다잖아. 그러니까 거리만 같으면 얘의 값이 같은데 얘 1대1 함수니까 얘의 값도 같겠죠. 그럼 얘의 값도 같겠죠. 결국 그 대칭축으로부터 거리만 똑같이 떨어져 있으면 gx의 값이 같기 때문에 gx도 그냥 선대칭이 되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뭐 2차 함수를 막 지수함수 태우고 막 난리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선으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선대칭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gx는 선대칭이에요. 그리고 그 대칭축은 fx의 대칭축과 일치할 것이다를 그냥 이 식의 모양만 보고 일단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못 읽어내면 되게 힘든 풀이를 하게 됩니다. 못 풀거나. 그리고 얘는 최근에도 나왔는데 옛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이 선대칭성을 이용하는 풀이 나올 때 된 것 같기도 하고 2026에 딱 나올 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군. gx가 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리고 gx는 b 플러스 6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대칭축이 a라는 얘기네. 맞지 않니 친구들? 그제? 그리고 a-b가 3이라는 소리고 그렇지 않을까? 애당초에 gx가 선대칭이랬잖아. 그러면 x는 a에서 최대값이면 뭐 예를 들어서 x는 a를 두고 이렇게 최대를 찍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b하고 b 플러스 6이 최소면 이렇게 최소를 찍었다는 얘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죠? 예. 근데 최소를 찍었다는 얘기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겠네. 왜냐면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뭐 이런 식으로 점근해가지고 그래야만 이 최대치수 유지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다고. 안 그리고 뭐 그냥 아래로 볼록 아니에요? 그러면 최대 없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읽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얼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fx는 0에서 두 식이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분의 차를 구하시오. fx는 0. 근데 이제 제시된 정보는 사실 이제 gx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fx에 대한 정보로 바꿀 필요는 좀 있어 보이는데 나만이 계산을 해야 되나? 안 할 수 없나? 안
안 할 수는 없나요?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GX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B라 그랬고 여기가 지금 B 플러스 6이라고 했으니까 요 A가 어차피 선대칭이어야 돼서 평균이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 길이가 6이니까 이 길이 3씩이라고. 그러니까 A 빼기 B가 3이라고.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거지. 예. A-B가 3이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다고요. 알았죠? 감사해요. 예. FA가 6인 A에 대해서 얘가 최대값을 갖는다. 근데 GX가 최대를 갖는 위치가 FX가 최대를 갖는 위치겠는데? 왜냐면 얘도 최대고 얘도 최대니까. 그렇지 않겠니? 이 X가 원 단조진 감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X는 A에서 얘도 최대일 거니까 FX는 A를 대칭축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 근데 원래 아는 거네. 그제? GX의 대칭축이 FX 대칭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위로 볼록인 거 알아냈잖아.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X는 A. 계산 안 하고 싶어서 발악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을 거고. fx는 0에 서다는 수 실근이라 이창의 개수도 모르고요. 왜 모른다고. fa가 6이라고 했으니까 6. fa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 6인 것도 아네. 굳이 따지면 뭐 fx는 어떤 형태냐면 k 곱하기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6 k 음수 이 정도 하는 거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gx의 최소의 위치는 식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안 쓰고 싶은데 안 쓸게요. g'x가 f'x 어차피 이 fx가 뭐 일괄적으로 곱할 거니까 무시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더하기 fx f'x 더하기 2f'x 2의 fx 이렇게잖아요? 예. 식을 좀 정리해보면 fx 공통이 있으니까 fx 더하기 2거든? 그러면 f'x 곱하기 fx 더하기 3이구나. 네. 더하기 3 2의 fx다 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극대와 극소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잖아. 근데 어차피 얘는 이참수의 미분한이라서 a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지. 최대이다 이 말 하는 거야. 그러면 최소의 위치는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극소이면서 최소의 위치는 fx가 마3 될 때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거 같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할게요. fx가 마3 될 때 궁금하니까 k 곱하기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6 이게 마3일 때 나는 궁금하다고. 됐니? 그럼 k 곱하기 x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마이너스 9지? 당황하지마. k 음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럼 x를 풀어보면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k분의 9란 말이지. 이해하시죠? 요거 하나가 사실 뭐 해야 되냐? 3이어야 되지. 내가 a 마이너스 얼마, a 플러스 얼마 했을 때 총 길이가 6이 됐잖아. 여기 써놓기도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요거 하나 3이어야 돼요. 저게 3이려면 k가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6임을 알게 되지. 근데 a 몰라도 돼요.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냥 두 근의 차죠. 얘가 지금 대칭축이 계속 움직이더라도 어차피 두 근 사이 거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근을 구해서 거리를 재도 상관없을 것 같고, 왜냐면 이게 a는 0 잡으면 a 뿔마 루트 6 나올 거니까 2루트 6이죠. 답은 얼마예요? 24예요. a 모르고 답 나옵니다. 얘 때문에 계산했어야 돼. 얘 때문에 계산 안 하고 끝까지 갈 수 있었는데 아깝다. 까비. 그 다음에 있잖아, 이거 나오면 너무 섣부르게 여기 대입한 애들이 있거든. 그럼 계산 졸라 복잡해요. 하지 마세요. 이 상태에서 하시고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때 이제 넣는 거예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부터 식 모양 한다고 막 처음부터 때려 박으면 안 돼요. 그러면 미분하면서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아시겠죠? 48번을 볼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우함수다.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우함수, 그러니까 봐봐, 우함수라고 말을 했고 양의 실수에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음의 실수에서 감소해야지. 안 그러면 우함수가 어떻게 되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음의 실수에서는 감소하고 양의 실수는 증가하는구나.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당연히 원점에서 극소를 가질 거고 걔가 최소겠네요. 왜냐면 감소해서 극소 찍었고 이제 증가만 할 거니까. 그런 얘기고요. 0일 때 극한이 0이다. 미분 가능이면 연속함수니까 그냥 f0이 0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f0이 0이라고 써있는 거하고 아무 차이 없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건 의미가 있죠.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뭐다? 파이다. 그럼 파이를 점근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이 모든 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의 개형은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x축 이렇게 있고 y축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파이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이고 해서 극소이면서 최소를 찍고 이런 형태로 간다. 마치 정규분포 곡선이 뒤집은 거 생긴 그런 곡선인 거죠. 예. 이렇다. 얘가 이제 fx인데 이런 짓걸 잘 쓰는 건 안물. 나 fx 안 물어봤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fx 다 알고 이제 신난다, 판정하러 가야지 이랬는데 갑자기 중간에 아니거든? 안 물어봤어. 이거 이제 약간 합성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겠는데? 그치? 합성함수의 그래프 분모 x 때문에 좀 그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죠? 예, 얘는 그래프를 수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가 0에서 양의 무한대까지 가면 얘가 0에서 파이까지 가기 때문에 sin fx는 0에서 1을 한번 찍고 다시 마이너스 0으로 다시 내려가겠지. 그런데 분모 x로 계속 나누니까 x가 계속 커진 만큼 분모가 커져서 급격하게 줄어들 텐데 그 사이에 어떤 그래프의 변화까지를 상상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훌륭합니다. 엄청난 인재. 아시겠죠? 네. 근데 불분명하죠? 불분명해요. 네, 명백하게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그러면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기억은 하나 거저줘야죠. 뭐 fx가 우함수고요.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얘는 기함수 맞겠죠? gx는. 고민하지 마. 여기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효과가 없어. 안 튀어나가. fx가 우함수에서.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얘는 튀어나가. 그럼 전체적으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부호만 바뀐 거잖아. gx는 기함수야. 그죠? 그리고 0으로 접근할 때 gx다. 이거는 뭐 극한,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건 디귿일 거야. x가 0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x가 0으로 할 때 fx 0으로 가기 때문에 얘 모양은 sin fx, 여기다 fx를 딱 넣고 그 다음에 x분의 fx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얘는 어차피 1이지. 얘는 얼마예요? 0입니다. 왜냐면 얘가 의미하는 게 f'이 0입니다. 그래서 얘 0이에요. 니은까지는 거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디귿을 보자고.
f 알파가 2분의 파이면 방정식 gx의 절대값은 알파분의 1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다. 존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예. 이게 지금 디테일이거든. 그 사이에 디테일을 떠올리기 힘들어서 이거를 맞네 틀린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미분을 해야 될 것 같아. 직관적으로 생각이 안 들면 이제 결국 미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미분을 안 하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절대 출제 안 해요. 그러려면 미분을 안 가르치겠지. 야, 미분 같은 거 안 배워도 돼. 내가 다 풀게 해줄게. 이렇게 하겠죠. 그럴 리가 없다. 분모는 x제곱이고 분자는 x f 프라임 x 곱하기 코사인 fx 여기까지 하면 분자만 미분한 거예요. 네. 마이너스 사인 fx 이런 모양인 것 같거든. 그죠? 네. 그리고 gx의 그래프를 이걸로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f 알파가 2분의 파이다. 봐봐. 내가 아까 그래도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추측을 했었잖아. gx가 우리가 이제 기함수인 건 이미 알았거든. 위에서 알려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만 그림을 그려볼게. 어차피 왼쪽은 이제 원점 대칭 시키면 되고 실제로 물어본 건 절대값 gx니까 절대값 gx는 어차피 우함수라서 반대쪽 똑같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원점에서 시작하는 건 맞아요.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점근하는 거 맞아요. 왜냐면 저기 계속 파이로 다가가니까 0에 가까워지잖아요. 분모도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떨어진다 이건 안다고. 그러면 그래프가 매우 단순하다고 해도 얘는 미분 가능인 함수니까 이러고 있을 거야. 아니 안 올라가면 그냥 x축에 붙어간다는 얘기야? 그럴 리가 없잖아. 한번 올라가다 내려와야지.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면 0의 막 우측에 생각을 해보면 이 분모에 집어넣는 값은 아주 작은데 실제로 그럼 함수 값에는 크게 작용합니다. 분모에 0.1 넣으면 10배예요. 분모에 0.01 넣으면 100배예요. 분모에 0.001 넣으면 1000배입니다. 존나 크게 작용하니까 사인 fx가 충분히 작더라도 값을 처음에 이렇게 키울 거란 말이지. 커졌다가 떨어질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여기까지 이해하겠지? 이런 모양일 건데 문제는 알파의 위치입니다. 알파의 위치. 알파의 위치를 알려고 gx를 구한 건데 얘가 지금 y는 절대값 gx를 y축의 우측에만 그려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g 프라임 알파를 구해볼까요? 왜냐하면 제시되어 있는 정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거 넣어봐야죠. 알파를 넣어보시면 코사인 어차피 0이니까 의미 없고요. 이게 1이니까 y1 이게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 되거든요. 그럼 감소한다는 얘기죠. 알파를 넣었을 때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에 g 알파도 계산해 볼 수가 있죠. g 알파는 얼마예요? 알파분의 1이죠. 그러니까 gx라는 놈은 알파, 알파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났는데 감소하고 있다고요. 이 말은 y는 알파분의 1이 이렇게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리고 너가 알파구나 이렇게. 그래야 알파, 알파분의 1을 지나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이 위치가 알파예요. 그러면 실근이 벌써 2개가 확인됐잖아요. 그럼 2개라고 쓰면 안 되지. 4개라고 써야지. 왜냐면 이게 우함수니까. 왼쪽에 똑같은 함수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상상한 게 삽질이 아니었어. 되게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상상한다고 해서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지도 않거든. 근데 생각나는 거라도 최대한 조각을 모아. 그리고 이제 정 안 돼서 뭐 계산하다 보면 아까 생각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빨리 풀려. 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생각해놓고 바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바로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떠올리는 능력은 되게 중요한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네. 149번을 보죠.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1이고 최소값이 0인 4차함수. 그리고 gx를 합성하겠다. gx는 줬잖아요. gx가 왜 줬냐면 gx를 여기다 넣을 거 아니냐고. 합성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gx의 범위라도 알려면 일단 gx의 그래프는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g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시도를 해보죠. g'x는 마이너스 2x의 4제곱 플러스 8x의 세제곱일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4 2의 마이너스 x제곱일 거야. 그제? 그러면 어차피 부호 결정권은 얘한테밖에 없잖아. 그럼 마치 이런 형태의 4차함수를 다루는 것처럼 도함수를 그냥 읽어내면 되거든? 그래서 0, 4 그러면 감, 증, 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감수하다가 0에서 극소를 찍고 증가하다가 4에서 극대를 찍은 다음에 다시 감소하는 형태인데 왼쪽 음의 무한대 영역에서는 당연히 양의 무한대에서 내려오겠죠. 극한 구해보면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당연히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죠. 예,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4예요. 사를 집어넣는 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 왜냐면 이게 4 넣어보면 4의 4제곱이잖아요. 아니 여기 y좌표가 4,4의 4제곱이니까 512 2의 4제곱분의 512 이런 거죠. 맞죠? 2의 4제곱분의 512가 쓸데가 있는가 잘 모르겠다. 일단은 이런 숫자다 라는 얘기고. 그럼 이제 gx는 이제 x가 변화를 주면 얘가 음의 무한대에서 0까지 왔다가 0에서 이제 다시 적당한 양의 값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0의 우측으로 접근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걸 4차 함수에 밀어 넣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랬을 때 hx의 그래프, 내가 봤을 때 hx의 그래프를 직접 상상하는 것보다는 fx의 그래프를 연계해서 상상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 왜냐면 fx가 뭔지 모르니까 hx 상상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fx를 상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h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f가 0 되는 애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개다. 가가 되게 중요하네. 가가 사실상 fx의 그래프를 거의 결정지어 주는 느낌이야 내 생각에는. 왜냐면 이게 4개 됐지.
그러면 hx가 0 된다는 건 hx는 사실 f의 gx니까 이게 0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f가 0 되는 값을 찾는 거야. 그때 gx의 개수를 세는 거거든. 근데 그러니까 f가 0 되는 값이 뭐 0일 수도 있고 뭐 0이 아닌 값일 수도 있는데 음은 의미가 없잖아. 그럼 0이나 양이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데 있으면 1개, 이런 데 있으면 3개, 이런 데 있으면 2개, 이런 데 있으면 1개인 거지. 근데 4차 함수를 특수한 경우 문제다 접근하지. 항상 어려운 문제는 함수가 특수하다고. 그러면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간주를 해보자고, 나랑 같이. 이게 아니면 이제 그래프 바꾸면 되니까 제발 부탁인데 순차 접근하지 마세요. 얘라고 간주를 해보자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수정하면 되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근데 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0이었을 때 몇 개 나와요? 하나 나오죠. 그럼 알파였을 때 3개 나오면 말이 일단 되잖아. 아, 그러면 한 요정도 알파 끄어야겠다. 이렇게 그냥 끄어. 괜찮은 거 같니? 그제? 여기는 2분의 알파가 되겠죠. 왜냐면 내가 이제 특수한 걸 먼저 생각하니까 왠지 얘일 것 같다고 좀 추측을 시도하는 거예요. hx는 x는 0에서 극소이다. fx도 극소고 gx도 극소고 fx도 극소니까 극소겠죠? 야, 이거 미분을 생각하지 마. 극소값이란 말은 함수가 어떤 값을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얘가 지금 y는 gx잖아? 그럼 0의 좌우에서 0에 모이고 있어. 그럼 0에 모이고 있다는 말은 0의 좌우 접근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0의 좌우 접근할 때 그냥 fx를 읽으면 될 거 아니야. 극소야. 그러니까 내가 이 찍은 그래프를 나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 또 잘 찍었네. 이렇게. 물론 이러다가 갑자기 다에서 연맥인 경우도 있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다를 확인해 보죠. hx는 8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6이다. 그러면 저게 8 된다는 얘기거든. f가 8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것도 왠지 여기가 8일 것 같지 않냐? 아니면 그때가 생각하자고. 알겠지? 여기가 8이라고 하면 여기에 베타, 뭐 여기에 감마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되잖아. 근데 얘는 2분의 알파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2분의 알파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거니까 베타는 근데 의미여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감마만 생각하면 되는데, 감마가 이거보다 살짝 아래에 이렇게 있으면 베타일 때 근 없고 2분의 알파는 요 아래에 있을 거니까 2분의 알파일 때 3개, 감마일 때 3개, 그럼 6개 나오잖아요.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문제 없어 보이죠? 그죠? f 프라임 5를 구하는 건데 그래 보입니다. 네, 문제 없어요. 잘 찍은 거지. 됐어 이제. 네. 그럼 fx는 2분의 1 x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죠. f 2분의 알파가 8이다. 이거 가지고 푸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알파의 제곱 곱하기 4분의 알파의 제곱이죠. 이거 8이면 알파는 4네요. 맞죠? 그래서 f 프라임 x, fx만 보여줄게요. 그냥 fx가 2분의 1 x의 제곱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그럼 2분에서 그냥 5만 대입하면 답이겠죠. 아니 친구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뭐가 뻑이 나. 그러면 이제 살짝 고치란 말이야. 그래프를 항상 특수한 거 먼저. 알겠죠? 근데 대부분 첫 번째 시도에서 빨리 탈락해. 만약 이게 아니잖아? 마지막까지 가서 탈락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냥 애전하게 탈락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부터 좀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